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의료 역량 한계치. 의료 역량 한계치. 한계치 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만 해도 4,000명에 거의 육박하는 3,900명대 확진자가 나왔고요. 3,000명 후반대, 4,000명도 훌쩍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무엇보다 엄중한 것은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병상 상황이죠. 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의 호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길로 들어선 지 불과 4주 만에 일일 확진자 수가 3,0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고령층의 감염 확산으로 위중증자와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나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이 한계 상황입니다. 확진자 중 64%가 돌파 감염에 해당되고 특히 60대 이상의 확진자 중 85%가 돌파 감염자입니다.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추가 접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께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네, 권덕철 장관이 15일 날 중대본회의 때 네. 하루 10,000명이 확진되더라도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그랬는데 네네네. 중환자 병상이 벌써 꽉 찼어요. 거의 찼습니다. 이게 사실상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보면 80%가 훌쩍 넘겼고요. 전국 평균도 지금 75% 근접합니다. 72%를 넘겼는데 문제는 10,000명이 되더라도 좀 지탱할 수 있는 병상을 만들겠다는 거는 이게 미래형이고요. 계획이고 사실 5,000명까지는 감당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4,000명대까지 왔는데 문제는 생각보다 위중증 환자가 많이 감염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돌파 감염이 워낙 많고요. 지금 우리가 쭉 맞아왔던 백신의 면역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감소 추세인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추가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번 접종만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네, 생각 외로 효과가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방역 강화 대책 논의하고 있는데 네. 발표가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원래 오늘 나올 예정이었는데 미뤘습니다. 권 장관이 미뤄서 월요일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해관계가 소상공인들은 지금 방역 패스 강화라든가 사실상 그럼 지금 서킷 브레이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거리 두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전문가들 의견이 있는데 소상공인은 못 버티겠다는 거죠.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대한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방역을 마련해 달라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상충되는 요구를 좀 수렴하려다 보니까 월요일에 나올 텐데 강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추가 접종을 좀 더 빠르게 속도전을 하는 거 하고요. 방역 패스 적용의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좀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네, 상황이 워낙 위중해서 월요일 방역 점검 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 이런 그렇습니다.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새로운 강력한 변이가 또 등장했군요. 네, 아직 많이 퍼지진 않았는데 남아공을 중심으로 퍼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홍콩 등에서도 남아공을 방문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는데 10여 건 정도입니다. 보고 사례는. 근데 이른바 누 변이 바이러스. 누라고 하는 또 그리스 문자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적어도 한 2배 이상 강력한 것으로 그러니까 전파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돌연 변이가 한 32개 정도가 포함되어 있어서 훨씬 이제 무서운 바이러스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연구와 확산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은 마스크 쓰시고 손 소독하시고 환기하시고 특히 백신 접종 추가 접종 받으라고 하면 빠짐없이 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뭔가요? 네, 이거는 대검 압수수색인데요. 공수처가 대검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공수처가 대검을 네. 압수수색으로 뭘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이게 복잡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가 위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터져 나왔고 이것을 수사한 수사팀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언론에 하루 먼저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공소장이. 네. 그래서 공소장을 유출한 것이 누구냐 이것을 잡아내겠다는 공수처의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또 이 일부 검찰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 좀 지켜봐야겠군요. 네. 자, 다음 주제는 뭡니까? 자, 항소심에서 감형. 항소심에서 예. 감형. 감형이 돼도 징역 35년 중형인데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인이 사건. 생후 16개월 여아가 학대 끝에 숨진 사건입니다. 모든 국민이 공부는 했는데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었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는 35년도 중형이긴 하지만 왜 감형이 됐느냐?
여기에 오늘 국민들이 좀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네. 재판부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 감형을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범죄이고 사회의 파급 효과도 크고요. 그리고 어떻게 물리력으로 저항할 수 없는 어린 아이를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다 1심대로 인정을 했습니다만 다만 감형의 사유가 무엇으로 보여지냐 하면 그러면 이제 과연 개선의 여지가 없느냐. 이 장기간 복역을 했을 때 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대목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사회의 적개심을 뭐 품고 있거나 혹은 이제 우리가 흔히 사이코패스나 이제 소시오패스를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반성의 빛이 없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장기간 동안의 복역 기간 중에 이 개선하고 교화가 돼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할 여지를 열어둔 판결 아닌가 하는 대목입니다. 네.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조금 다른 판결이 나왔나요? 네. 마지막 주제는 뭡니까? K-드라마 돌풍입니다. K-드라마. 네. 오징어 게임이 지나가니까 지옥이 왔다. 제목이 좀 무섭긴 한데요. 네.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시즌 1 6회가 지금 나왔습니다. 웹툰 원작이기 때문에 흥행이 잘 되니까 시즌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내용이 무섭거든요. 유아인 씨도 나오고 김현주 씨도 나오고 아주 흥미진진한 판타지물인데 호러 판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다시 넷플릭스 세계 1위 오징어 게임을 잇고 있다. 그래서 CNN은 이 오징어 게임을 잇는 지옥 주목하라 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 세계적으로 K-드라마의 열풍인데 이뿐만 아니라 뭐 갯마을 차차차라든가 또 이제 연모라든가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굉장히 상위에 지금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의 중독성이 높습니다. 세계인들이 점점 한번 빠지면 다 또 찾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배우들도 익숙해지고 내년에는 더 많은 또 1위작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이런 K 콘텐츠의 힘으로 넷플릭스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데 네. 망 사용료는 여전히 못 내겠다 이런 입장. 망사용료 못 내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게 또 선제작비를 다 주고 나서 모든 저작권을 넷플릭스가 갖다 보니까 오징어 게임 지옥 등 흥행이 돼도 부가적인 수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오징어 게임 팀이 보너스를 받았다고 하는데 단서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듯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것도 좀 앞으로 런닝 게러티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